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모아동 상호작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보람의 병원 신지연입니다. 부모가 되면 누구나 내가 과연 좋은 부모일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되고 부모로서 수많은 좌절과 자책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위안이 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영국 정신과 의사인 도널드 위니콧이 제안한 Good Enough Parent라는 개념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아닌 good enough parent만이어도 충분하다는 내용에 해당하는데요. 아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부모이면 충분하게 아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적당히 그럭저럭 그냥 꽤 괜찮은 부모이면 충분하다는 의미이고 여기서 완벽한 부모라는 것을 뜻하는 바는 아니라는 점이 위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동과 상호작용함에 있어서 부모의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잘라내도록 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감정 조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일기를 써보면서 하루의 감정도 정리해보고 행복감을 느꼈던 순간, 후회되는 순간들을 기록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아동 상호작용에서 그 나이에 따른 부모 양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후 12개월까지는 애착 형성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아이의 울음은 의사소통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반응해주고 수용을 해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요구가 반영되는 세상에 호감을 갖고 자신의 표현에도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알려져 있고 또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부모의 일관성 있는 반응에 해당합니다. 일관성 있는 양육이 아이의 떼쓰기를 줄이고 또한 자기 표현법을 배우고 불안감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또한 애착을 높이는 좋은 방법으로는 충분한 스킨십을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베이비 마사지, 말타기, 배 위에서 놀게 하기, 간지럼 놀이 등이 이러한 스킨십에 해당하겠습니다. 또한 생후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에 해당하는데요. 아이가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안정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 또한 아이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지나친 간섭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아이의 자율성과 회복력의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5개월에서 24개월은 재접근기에 해당하는데요. 맨 처음에는 내가 부모랑 하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신과 부모가 다른 존재임을 서서히 깨닫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부모가 아닌 자신으로 개별화되는 과정이고 나도 혼자 할 수 있기도 한데 무서울 때도 있다라는 것이 이 재접근기의 핵심적인 특징에 해당합니다. 멀리 나갔다가도 부모에게 돌아와서 위안을 구하며 충분히 안심을 시켜주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시기의 변덕스러운 모습은 정상 발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6개월에서 71개월까지는 자기 조절을 키워주는 시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폭발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에 해당하겠고 욕구를 자제하고 또한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게 도와주는 시기에 해당하겠습니다. 타인과 어울리고 협동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자기 욕심과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우는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조절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우리 집만의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규칙은 기본적으로 쉬워야 하고 아이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규칙이 좋겠습니다. 또한 부모 역시 그 규칙을 따라야 하는 부분이 있겠고 또한 아이가 규칙을 정하는데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부의 육아관을 통일시키는 것도 중요하겠는데요. 엄마는 되고 아빠는 안 되고 또는 반대로 엄마는 안 되고 아빠는 되면 그 규칙의 무용지물이 되겠습니다. 소통을 잘하고 아이의 성향과 특성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집안의 어떤 통일된 규칙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많이 움직이는 아이가 자기 조절도 잘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운동을 하고 또한 매일매일 집안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는 것도 중요한 자기조절 키우기의 방법에 해당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한 번에 잘 조절하는 아이는 없기 때문에 수백 번, 수천 번 반복 훈련과 격려를 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8세부터 12세까지는 공감 능력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애착, 자기조절력,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공감 능력 발달 굳건한 토대가 되겠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소통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관계 형성 능력은 공감이 바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공감의 회로는 행동을 모방하는 회로와 감정에 반응하는 회로, 생각을 이해하는 회로 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방법에는 공감 대화법이 있겠는데요. 부모가 주는 따뜻한 공감이 많은 영향을 주겠습니다. 또한 아이의 공감 능력은 부모의 공감 능력을 반영하여 발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고, 아이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아이의 감정을 함께 느껴주면서 아이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이의 생각을 따라가고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느낌이 자라는지 같이 생각을 해보고 아이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아이가 내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중간중간 부모의 느낌을 아이와 나누는 것도 중요하겠고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비난이나 평가, 혼내는 태도를 갖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에 해당하는데 부모도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청소년기까지는 조절력과 감정과 관련된 전두엽 부분이 지속적으로 리모델링 중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절력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변덕에 대해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하도록 돕고 사생활을 인정해주고 인격을 존중해주고 아이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이 이전 시기에 비해서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렇게 아이를 그 자체만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자존감 발달시켜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가져와 봤는데요. 자존감은 긍정적인 자아상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역할이나 존재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과 관련이 있고 이런 자존감은 부모와의 상호작용 또 더 나아가 부모의 상호작용을 통해 넓혀간 또래 관계를 통해서도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도와주는 것이 자존감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반복적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러한 성취감은 아이에게 나도 잘하는 게 있구나 하는 효능감을 심어주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효능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에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를 얻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 도파민 신경망이 활성화되고 의욕적으로 행동하려는 동기를 불러일으켜서 목표를 정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연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또한 큰 성공보다는 작은 성공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아이가 또 싫다고 말하는 안 돼, 싫어, 안 해 등의 이야기, 주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 부모도 굉장히 화가 날 때도 있고 인내심 한계를 느낄 때들도 있을 텐데 아이의 노를 받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싫다는 의견은 자아가 생기고 자신의 뜻과 의견이 생기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성장하고 있구나 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여주는 것들이 부모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또한 자존감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아이의 자율성을 길러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아이가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정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고 아이는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에 책임지는 과정에서 자율성을 기르고 더 성장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모든 아이는 장단점이 있게 되겠는데요. 아이의 단점보다는 장점에 집중해주는 것을 부모가 역할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단점에 대해서 아이가 집중하고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할 때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너에게는 그 작은 단점을 덮을 수 있는 수많은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이의 자존감 발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한 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